자, 이제 모든 의문점을 가슴에 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저는 학창시절 때 정말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요. 확신하고요.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저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당시 외고 입시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학생들은 뭐 PC방, 노래방 갈 동안 저는 교실 안에 갇혀서, 뭐 방 안에 갇혀서, 독서실 안에 갇혀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제 엉덩이를 봅니다. 그만 보시고요. 제 엉덩이 속살을 보면 보여주세요. 그 속살을 보면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상처냐면은 꼬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이 딱딱한 엉덩이 뼈와 그다음에 딱딱한 의자 사이에 낀 피부 부분에 꼬록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굉장히 아파요. 막 가끔씩 터져서 피도 나고. 저는 이런 상처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열정을 바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외고 입시에 성공을 해서 대형 외고 고등학교에 당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시고. 근데 더 나아가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놀 때 나 진짜 인내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만약 내가 남들이 놀 동안 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스카이?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언어 영역에서 제가 5등을 합니다. 그것도 정규에서. 근데 약간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재밌었던 건 저희 학교에서 당시 그 골프 특기생들이 서너 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반에 한 명의 학생이 언어 시험을 보다가 몸이 아파서 이 양호실에 내려갔어요. 와, 굉장히 아무튼 저 5등을 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성적표를 주면서 대순아, 너 혹시 골프 치니? 라는 말을 기억나고 굉장히 많이 아팠죠. 하지만 절망도 잠시 우리 어떻습니까? 또 막 자기 위안을 막 하죠. 야, 나는 이건 모의고사잖아. 나는 수능형 인간이야. 인생 한방, 그렇죠? 인생 한방 대박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 인생을 살면서 막 혹시나 하지만 언제나 역시나로 비교되는 것 같아요. 당일날 저는 제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12월 달이 저에게 되게 악몽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 12월 달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우리가 11월 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성적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성적 갖고는 대학에 가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재수학원을 탐색하는 그런 비참한 순간이에요. 당시 그냥 방 안에 갇혀 살았어요.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탔죠. 친구들도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마스 날도 방 안에 갇혀서 막 TV 트니까 걸그룹 댄스 대결들 하나가 나와서 막 골반춤을 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비참하게 시간을 보냈죠. 근데 이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서 너 혼자 재수하는 거 아닌데 너 이렇게 유별나게 반응하냐? 근데 제가 그렇게 유별나게 반응한 이유는 바로 배신감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태까지 하면 된다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분명 열심히 했어요. 그건 제 엉덩이가 증명을 하고요. 근데 난 분명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어떻습니까? 바로 또 자기 위안 들어가죠. 야, 그 당일날, 수능 당일날 내 컨디션이 안 좋았어. 아침에 미역국 먹는 게 아니었어.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갑니다. 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반항심 막. 니네가 뭔데 감히 난 평가해.
난 나대로 완벽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또 혼자 보내면서 일종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고 착각을 했던 거라고. 자, 이제 운순이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제가 한 강연을 봤어요. 거기 강연자가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이 전 세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의 공부 시간을 조사해봤대요. OECD 국가 평균이 35시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연 몇 시간 했을까요? 50시간. 네. 압도적이죠.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자료를 더 보여줘요.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의 흥미도를 측정해봤대요. 조사해봤대요. 수학 흥미도 한 몇 등을 했을까요? 약간 실망했네요. 꼴등할 줄 알았는데 과학은 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참가국 중에서 당당히 꼴등을 해요. 그래서 강연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없는 공부를 가장 오래 한다. 오, 되게 슬펐어요. 이거. 근데 저 또 약간 생각하다가 이것은 반쪽짜리 답안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일단 세계에서 가장 재미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유가 아마 반복일 거예요. 우리는 과외에서, 학원에서, 교실에서 똑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진짜 재미있는 개그도 두세 번 이상 들으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식상해져요. 공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오래 공부한다? 자, 그러니까 이 공부가 뭐냐면 우선 공부가 뭔지 생각해봅시다. 공부는 어떤 걸 이해해서 외워서 뭐 적용하는 그런 일련의 정신적인 과정이에요. 이것은 눈으로 안 보이고 이것을 수치화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자, 만약 공부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1등 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스칼간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공부했어요. 저 자부합니다. 확신해요. 자, 근데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PC방 안 가고 그냥 교실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스칼간 학생들이 뭐 농구한 다음에 들어와서 5시간 앉아있으면서 5시간 공부하는 동안 저는 10시간 앉아있으면서 2~3시간밖에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한 건가요? 저는 그것을 5글자로 표현해볼게요. 시간들. 저는 그냥 매 순간을 몰입하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만 때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2시간 공부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정말 그 2시간을 몰입해서 했나요? 아니면 뭐 문제 하나 풀고 뭐 카톡 하나 보내고, 혹은 뭐 카톡을 안 한다고 해도 문제를 푸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숙제니까 내일 안 하면 선생님한테 맞으니까 막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푸나요? 그냥 단순히 시간만 때우고 그 시간을 때우면 스스로 그냥 만족해하고 난 공부한 거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자족만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런 시간 때우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뭐 이런 경험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간 선배들을 만나는 경험, 예를 들어서 뭐 명문대 간 선배, 막 키도 크고 막 훈남이고 막 가서 물어봐요. 아니 형 도대체 수학 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간절히 물어봐요. 그러면 선배가 이렇게 거만한 이제 대승아 사교 다 필요 없어. 오답노트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어쩌니까 막 열에 가득 차죠. 그래서 집에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꺼운 노트를 사서 막 틀린 문제가 있으면 깨끗이 받아 적어요. 발을 적자로. 도중에 쓰다가 막 틀리면은 뭐 찍찍 이런 거 용납 안 되잖아요. 화이트 쓰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찢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든지. 네, 그리고 막 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형광색 칠하고 별짓 다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심한 경우에는 정말 5문제를 뭐 2시간 내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막 자랑스러워합니다.
와, 나 오늘 2시간 공부했어.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저를 몰래 지켜보시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과일 깎으시면서 이제 어머, 우리 이제 마음 잡았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 가족이 막 뭔가 할 것 같고 막 기대를 가득 차는데 정작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오면 다시 이제 고개 푹 숙이고 밥을 먹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2시간 동안 진짜 공부를 했나요? 아니면 한 15분, 20분 정도 수학 공부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시간들, 한 1시간 40분? 이 정도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쓰기하고 어떻게 보면 글씨체 공부하고 뭐 색칠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시간을 때웠나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집중하지 않았고 했나요?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하면서는 비록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정말 매 순간 몰입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과감히 오렸어요. 문제를. 오리고 뒤에다 이렇게 답을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폴더 같은 데 준비해놔서 거기 집어넣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걸 다시 점을 봐서 풀어봐요. 만약 풀리면 그냥 버려요. 만약 안 풀리면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못 풀면 이제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정말 뭐 수십 문제도 1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1시간은 2시간 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훨씬 더. 왜냐면 전 매 순간 몰입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매 순간 몰입하는 방법을 단순히 오답노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되게 힘든 순간 많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저는 약간 이런 배신의 마인드였어요. 자, 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막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허무주의까지 빠집니다. 아, 나는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빠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시간에 노력했나요? 정말 몰입했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 시간 때운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만 했나요?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슴 깊은 곳에 잘 굳건히 자리 잡게 하여 힘겨운 수험생활 잘 헤쳐나가셔서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